1월 1일 대지진, 1월 2일 항공사고, 1월 3일 큰 화재. 2024년이 되자마자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난리난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박간의 방송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훈훈하게 시작하고 싶은 2014년인데 예.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지금 완전 난리가 났죠. 예, 뭐 일본 열도가 말 그대로 흔들리고 불도 나고 뭐 지금 뭐 난리입니다. 원래는 뭐 빨간 뉴스가 정말 많은 시기예요, 지금. 그렇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특히 2014년 시작되고 나서는 여느 때와 다른 이제 신년 분위기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14년 게 일본이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상 오늘 얘기하라는 그 내용 나 알아요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 사실관계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본 소식 듣는 거랑 일본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 이렇게 느낀 뉴스의 온도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초부터 난리난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일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네이버네요. 1월 1일 4시 10분 발생, 혼슈 도야마 북쪽 90km 해역 이래가지고 일본이 약간 좀 튀어나오는 반도 같은 데서 이제 지진이 좀 크게 나가지고 이게 아마 뉴스에 많이 떴을 겁니다. 연합뉴스네요. 이보 1 새해 첫날 규모 6.7 지진, 북부 연안 쓰나미 경보 이렇게 떴다. 그리고 1 강진에 힘없이 쓰러진 7층 건물, 지붕 파손 도로는 갈기갈기. 이래가지고 이 사진 이거 아마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보도가 된 걸로 알거든요. 큰 빌딩이 넘어지면서 이 목조 건물을 깔아뭉갠 거예요. 이게 뭐 수색을 하고 하는데 이게 힘들죠. 왜냐면은 지진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큰 게 내리고 나서 오고 나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진이라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센 크기의 지진이 계속 납니다. 예, 그럴 때 이런 게 구호 활동에 엄청나게 큰 차질을 주거든요. 자, 그리고 동해 묵호 최고 67cm. 쓰나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몰려온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예 이제 무관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당장에 이번엔 동해 바닷가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몸이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바닷물이 밀려가는 거예요, 한국 쪽에서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지진이 1월 1일에 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월 3일에도 뭐 매근 진도 3, 4, 3, 3, 3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1시간 단위로 이런 지진이 아까 그 지역에 계속 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오른쪽에 나오는 진도 3, 4도 이거는 생각보다 커요. 당장에 이번 지진의 뭐 흔히 말하는 본진, 제일 처음에 크게 나온 지진이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최대 진도는 7이었습니다. 일본 이게 이제 혼슈 다 흔들리죠. 참고로 박간에는 여기 살고 있거든요. 여기 1 써있는 제일 위에. 저희 동네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대신 일본 본토에 거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진원지랑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예를 들어 도쿄 지역이라든지 오사카, 나고야 지역도 이번에 꽤 흔들렸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이제 1월 1일이 설날인데 예를 들어 설 특집 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이제 일본 개그맨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 버라이어티 이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큰 게 방송을 하는데 다 중간에 잘리고 화면이 딱 바뀌고 지진입니다. 쓰나미입니다. 도망치세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 있고 모여 있고 이런 시간이 이게 터졌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좀 느끼는 충격이 이번에 좀 상당하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것만 있었냐? 이것도 아니죠. 예, 1월 1일에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1월 2일이죠. 예,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엄청 큰 쇼킹한 사고죠. 예, 1월 2일에 이제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항공기가 착륙하다가 다른 비행기랑 부딪혀가지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팡 이제 사고가 나는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도 처음에 생중계, 생방송 시작했을 때는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분들 어떻게 됐는지 정보가 없어서 그렇죠. 뭐 일본 사람들 이거는 라고 정말 걱정했죠. 왜 이렇게 추미코가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일본에 처음에 속보가 이렇게 떴어요. 예. 공항에 비행기가 이렇게 막 불타면서 이제 뭔가 난리가 난 느낌이 나면서 화면에 뭐가 잡힙니까? 예, 뭔가 이런 글씨가 보이죠. 예, 이게 뭐냐면은 재팬 에어라인입니다. 일본 항공이요. 왜 일본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생기냐면은 전 세계 항공 사고 중에 제일 많은 희생자를 낸 1985년 8월 12일에 일본 항공 123편 이때 52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일본 항공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 기억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왜냐면 매년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날이 그렇죠. 오면. 그 항공사가 이번에 이렇게 뜬 이 일본 항공 재팬 에어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타는 모습이 딱 떴을 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이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한 시간 정도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뭡니까? 한국어로 번역 요미우리 신문이네요. 승무원 승객 379명이 18분 만에 전원 탈출. 이래가지고 다 살아났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마음을 쓸어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던 그 영상에는 이미 없었던 거죠. 그렇죠. 불난 상태 전에. 전에 이제 다 나갔는데 이게 이제 정보가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일본에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일본 항공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있잖아요. 승객들을 대피시켰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바로 또 뜨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전 세계 어느 항공사 있잖아요. 다 타더라도 여러분 처음에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안전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벨트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뭐 연예인이 등장하는 것도 재밌게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 그런데 그렇죠. 일본 항공의 안내는 진지합니다. 이 항공사는 아직까지도 안내는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면은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세요 이러면서 무서운 얼굴로 나오는 게 일본 항공 기내 있잖아. 처음에 안전 그 영상의 특징이에요. 다른 부딪힌 비행기 이 해상보안청에 기차를 타고 6명 중에 5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망이 일어난 이제 항공사고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것도 1월 2일 연초부터 일본 사람들이 껄끄럽다는 거죠. 사실 일본에서 좀 다른 이유로 좀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은 NHK 뉴스네요. 하네다 잘 아나 총 100편 이상 켜랑 신칸센 임시 열차 이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일본은 1월 1일이 설날입니다. 설날에 뭐합니까? 귀성갑니다. 작년이네요. 12월 29일 뉴스입니다. 연말 연시에 귀성 러시 본격화. 고속도로는 최대 40km 정체 이래가지고 연말에 고향집으로 가서 연초에 가족끼리 보내고 이제 집으로 가는 그 타이밍이 1월 2일이었거든요. 그 1월 2일에 하네다 공항에서 이런 식으로 사건이 나다 보니까 활주로가 폐쇄가 당한 거야. 그럼 비행기가 못 뜨잖아요. 거기다가 또 하네다 공항에 착륙을 해야 되는 비행기도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도쿄가 마비가 돼.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지. 공항에서 뭐 밤을 새운 사람도 있다. 아니 뭐 신칸센을 타는 신칸센도 이미 만석이다. 왜? 비행기 말고 이미 신칸센 예약해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칸센도 임시 나왔잖아. 버스도 임시로 내고 있잖아요. 뭐 각종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예. 다 만석이니까. 다 만석이니까. 일본 전체 모든 사람들의 역량이 있었던 겁니다. 1월 2일 날에. 뭐 지진과 다르게 이런 항공사고는 뭔가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본에서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이제 원인 찾기에 들어갔거든요. 여객기 운행한 일본 항공사가 일본 항공에 이번 사고가 나서 여러분들에게 뭐 심려를 들어도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착륙 허가가 나가지고 착륙을 했다 라고 일본 항공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제탑에서도 말이 나옵니다. 일본 항공 여객기에게는 착륙 허가를 줬다. 그런데 해상보안청이 기체 그 비행기에게는 너 기다려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관제탑이. 그러면 또 다른 쪽 입장이 나오죠. 아까 제가 6명 중에 5명이 사망했다 했잖아요.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1명인데 그게 기장입니다. 그 기장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닌데 관제관에서 이륙 허가가 나왔는데 라고 또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객기도 착륙해다. 오케이 착륙. 관제탑 여객기 착륙은 맞는데 다른 비행기는 기다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문제 없어요. 다른 비행기 아닌데 우리도 뜨라 했는데 이러니까 말이 이제 진술이 다른 거지. 그랬는데 교신기록 블랙박스가 있죠. 그 블랙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해상보안청 비행기 니들한테 이륙 허가가 안 나왔다라는 증거가 나온 거야. 해상보안청 항공기 기장이 착각을 해가지고 활주로에 들어가서 일본 항공기 사고가 나고 본인이 운전하는 해상보안청의 기장 말고 나머지 5명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일으킨 사람만 살아남고 다 죽은 겁니다. 이게 더 가슴 아픈 게 해상보안청 비행기도 그냥 뭔가 일단 연습이라든지 그런 걸로 나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 해상보안청 기체가 왜 등장했냐면은 지진 난데 구호 물품 보내려고 임시적으로 떨었던 거야. 평소에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네다 공항이 여러분 엄청 바쁜 공항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객기 말고는 잘 안 들어가는데 지진 났대잖아. 1월 1일 날. 근데 지진 났으면은 이게 도로가 갈라지고 물품이 안 갑니다. 그래가 해상보안청에 물건을 싣고 비행기가 뜰려다가 임시편으로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당장에도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일본항공 여객기고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상보안청의 기체예요. JA772A라는 쪼매난 비행기거든요. 물자 실어 나르는 거. 근데 이 비행기에
역사가 또 이게 또 일본 사람들에게 또 뭔가 좀 오묘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있어. 뭐냐면 여러분, 일본 해상보안청 이제 홍보하는 홍보지 같은 겁니다. 동일본 대진으로부터의 384일 다시금 현장으로. 이 비행기가 원래는 센다이에 있었어요. 센다이가 어디냐면 일본의 동북 지역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센다이에 있을 때 일본에 뭐가 일어났냐? 3.11이에요. 후쿠시마 대지진. 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센다이 쪽에 있는 비행기가 거의 다 괴멸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대지진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비행기가 이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누구냐고요? 예, 이번에 사고 난 비행기요. 그러니까 3.11의 지진 때 살아남은 비행기로 이번에 일어난 지진에 구호 물품을 나르다가 얘가 사고를 내서 6명 중에 5명이 죽은 거예요. 그때 기적적으로 이 친구만 살아남았는데 결국에 가는 운명이었다. 그렇죠. 결국에 어쨌든 지진 때문에 간 그런 운명이 된 거예요. 이게 1월 2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1월 3일 일본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이번엔 큐슈 지역이에요. 고쿠라라는 도시인데 역사가 좀 오래된 상점가인데 낡은 상점가, 목조 건물도 있고 예, 그런 데서 불이 나가지고 이게 또 사라진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대충 여기만 들으면 이제 느낌이 오죠. 그렇죠 여러분. 1월 1일 대지진, 1월 2일 항공사고, 1월 3일 큰 화재, 불. 2024년이 되자마자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3일 연속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로 뭐 운이 안 좋다, 불운하다고 느끼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운함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일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엔기라는 말을 씁니다. 엔기. 좋고 나쁨의 징후, 전조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엔기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좋은 것이 일어날 것 같은 모습, 그런 표식을 보았다 라고 할 때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 엔기라는 이 단어를 1년 중에 어떤 날에 제일 많이 쓰는 줄 아십니까? 바로 1월 1일입니다. 당장에 이 일본의 설 연휴 기간이 쇼가츠 상가니시라는 말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까지가 설 기간이에요. 예. 이때까지의 흔히 말하는 운수 같은 걸로 올 한 해를 점친다라는 게 일본의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집 앞에 이런 걸 달아둡니다. 이게 시메나와라는 거거든요. 요런 거를 요런 식으로 문 앞에 장식을 해놔요. 예. 왜? 이게 아까 말한 엔기가이 올 한 해 좋은 운수랑 좋은 신이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 좋으라고 이런 걸 달아두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카도마츠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건물 앞에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놔둬두고 있잖아요. 올 한 해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올 한 해도 장사 잘 되기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 한 해 운수 대통을 바라는 의미로 뭔가 좀 미신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해둡니다, 일본은. 맞아, 맞아. 그리고 또 뭡니까? 오세치라고 말하는 일본의 설 음식인데 왜 이런 걸 일본 사람들이 설에 먹냐면은 올 한 해 무병장수, 운 좋기를 바라면서 이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도 아니죠. 뭡니까? 일본 사람들. 예, 1월 1일에 신사에 가잖아요. 신사에 가서 일본 사람들 손 딱딱 치고 새해 소원 빌고 거기서 또 뭐합니까? 예, 오미쿠지라 해가지고 운수 뽑기 합니다. 예. 올해 좋길 해서 보는 거죠. 여기 뭐 대길 이러잖아요. 이래가지고 신사에 이렇게 매달아 두는 거. 이게 일본의 문화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나쁜 일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가족끼리 있다든지 있잖아요. 좀 평온하게 보내려고 하는 게 이 3일이에요. 이게 정말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다 없다 그런 거 상관이 없이 기본적으로 일본에 사는 분들은 엄청 신경 쓰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TV에서도 올 한 해 운수 대통입니다. 여러분들 잘 나갑니다. 올해도 즐겁게 시작합시다 해서 밝은 뉴스만 계속 나옵니다. 예, 특징이에요. 그랬는데 바로 올해는 처음부터 TV에서부터 지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일 연속으로 대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난 것도 물론 있는데 이걸 떠나가지고 징후, 징조, 올 한 해가 불안하다. 나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에서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제일 무탈하게, 제일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게 새해를 보내고 싶다라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관적 이라는 이런 무드가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우리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뭔가 불안감이 생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말이 나온 게 많은데 뭐냐면은 아까 보니 이런 신사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하면 운수라든지 소원 빌어주는 거 하는 거인데 이 신사 뭘 하냐면은 오하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하라이. 오하라이. 이게 뭐 재해야 떨어져라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이거 받으러 가야 되겠다. 동네에 있는 신사라는 데 있잖아요. 이런 말이 지금 엄청 나오는 거예요. 돈 왜? 내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돈 내고 안 해. 공짜로 안 줍니다, 이거. 예. 좀 비쌉니다 이런 거. 왜냐면은 사람이 움직이잖아. 이거 서비스잖아. 신사라고 하면 이걸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거의. 근데 이거도 왜 우선 이런 말 하시냐면 내가 말했으니까 우리 뭔가 오하라이 가야 되나. 난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고 일본 친년 벽두부터 난리네 이러면 추미가 옆에서 뉴스를 보더니 오상 저거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이런 거 가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추미코가. 이 사람 일본 사람이니까 느끼는 게 있는가 보지. 그래가지고 난 별로 이런 거 안 믿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일본 사람이라면은 본인에게 발생한 재해는 아니지만 저런 걸 보다 보면은 특히 신년 초반에 야 진짜 나도 뭔가 있잖아. 애기 끼기 전에 뭔가 이런 거를 없애버려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 연초부터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시. 대충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십니까? 지진 나서 사람이 뭐 죽어요. 비행기 항공사고를 떠나가지고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에 그 뉴스를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뭐 2월이란 3월, 4월 다른 데 났으면은 이렇게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들 안타깝네라고 그냥 끝내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1월 1, 2, 3에 나다 보니까 나도 뭔가 불안해. 본인이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신사 가가지고 이제 뭐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고로 박간의 결혼 기념일 1월 1일입니다. 어머나. 예. 그런 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뭐죠? 우리 결혼 기념일 1월 1일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데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냐. 그런 게 있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리고 미신이 많이 자리 잡은 일본에서 이런 게 일어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좀 거기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고 감화되는 게 있어가지고 불안해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람들이 보는 거랑 일본 사람이 느끼는 거는 좀 더 많이 거기서 좀 뭐라 해야 되냐 본인들이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투영해서 느낀다는 게 있다는 거네요. 예.